자, 오늘의 흐름은 좀 아쉽게 흘러가긴 했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도 약간 이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 어저께.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제 모든 글로벌 시장, 아시아 시장을 포함을 해서요. 다 눈치 보기가 좀 싸움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삼성전자의 매도세를 이끌었고 오늘 좀 양봉을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소폭의 상승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리고 개파락을 시키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하루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보면 내일 모레죠. 사실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긴 한데 이게 미국 시장 기준이라서 우리나라 장으로는 보면은 29일 날, 29일이면 이제 목요일 날 이 흐름들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대형주 중심의, 그리고 또 반도체 중심의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나올 텐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삼성전자의 흐름들, 뭐 개별 종목,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의 재료나 모멘텀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탑다운 방식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건 결국에 전체적인 시황을 우리가 읽고, 그 시황 속에서 우리가 또 섹터의 흐름을 읽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개별 종목을 보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야 하는데,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HBM에 대한 호재나 뭐 D램에 대한 호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이런 외국 자금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수급이 결정이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글로벌 시세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한다. 그래야 삼성전자로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를 잡아야 될지 좀 더 예측하기가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하나하나 또 어렵지 않게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저께 그 미증시를 보면요. 일단 다우존스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로 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다우존스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러셀 지수도 들어보셨겠지만 현재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성장주들이 이런 성장주들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우존스나 러셀 지수가 더욱더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엔비디아가 28일 날 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런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이 AI 반도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반증을 해줄지, 아니면 적당히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도 상당히 또 혼조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더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기를 저는 바라보는데, 지금 시장의 평가를 보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엔비디아 실적 보고서와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지속 여부에 대한 지침은 시장 심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이 모든 글로벌 시장이 다 눈여겨보고 있고, 만약에 좀 어설프게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는 하고 가셔야 되고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현재 좀 눈치 보기 싸움이 되어가고 있죠. 이 126달러로 마이너스 2.25%, 최근에 또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조정 파동이 살짝은 나온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삼성전자 기업 너무나 잘 되면 우리나라에도 좋고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겠지만, 우리 개개인들의 목표를 보자면 우리는 결국 계좌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분석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단기에 대한 고점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흐름을 제가 오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계속 반복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나스닥이 이제 파월이 최근에 금리 인하가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발언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글로벌 시세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요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9월 금리 인하 전까지 기대감을 가져간다라는 건, 저는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와가지고 상승이 나온다 하면 정말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요.
만약에 실적이 어설프게 나온다 해서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9월 중순 혹은 10월 초까지는 좋은 상승 흐름이 뒤늦게라도 좀 따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시장은 한 번 더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더라도 저는 분명 상승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금리 인하 후에 어떤 흐름들이 지속이 되어 갈까를 봐야 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가 예전에 2000년도에도 6.5%에서 2004년도에 1.25%까지 하락을 했고, 2006년도에도 5.25%에서 0.25%, 그리고 2018년도에도 2.5%에서 0%대로 하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되어갔나 좀 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금리가 그 동결되다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이 지점부터 하락이 시작되거든요. 지수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금리라는 게 결국 지금 현재 고금리잖아요. 고금리 상태가 동결이 되어가는 상태였는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고금리 상태에서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첫 번째 시행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재료 소멸, 그리고 금리 인하는 결국 대략 한 1%에서 2%대까지 안정권이 되어야 그때부터 부동산, 자산 시장, 증권, 이 모든 시장이 다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들에서 앞으로 고금리 상태에서 현재 금리 인하를 하는 이 타점을 단기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단기 조정이 나오기 전에 뭐예요? 우리 단기 고점은 9월 중순, 늦어도 10월 초에는 형성이 되어 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러면 목표가를 예를 들어서 9만 원까지 볼래? 9만 원까지 볼래? 아니면 나는 10만 원까지 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목표가를 두고 투자를 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투자 실패를 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점 신호. 네. 우리는 고점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점 신호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탑다운 방식으로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 개별 종목에 대한 분위기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일단 나오는 것처럼 수급의 주체가 누가 빠져나가는가, 이런 것들도 봐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보자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까지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 등등 좀 많아요. 많긴 한데,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할매도 관점을 가져가야 한다. 왜 분할매도?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은 분명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흐름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온 뒤에 큰 상승이 그때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야, 어차피 삼성전자 그냥 은행에 돈 넣고 복리로 뭐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아니면 이자를 받는 것처럼 난 안전하게 투자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가격이 4년 전과 지금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더 떨어졌죠? 고점 대비 더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는 돈 절대 못 벌어요. 우리는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늘려가야 합니다. 복리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이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단기 타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런 단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시장 분석에 대한 브리핑을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앞으로 계속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점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이런 타점을 같이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구독,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만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가장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시장 분석이라는 건 개별 종목이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지 아니면 상승 추세를 탈지 하락 추세를 탈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세력들이라는 게 있고 또 작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데 이 글로벌 시장을 파악하고 이 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읽는 건 그래도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는 우리나라 개별 종목들보다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역사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의 큰 시세만 잘 따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잘 예측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점 신호에 대한 결국 타점이라는 게 우리의 계좌의 수익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주가가 내려왔을 때 또 잡을 수 있는 이런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삼성전자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박프로가 고점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이런 저점 눌림목 자리들, 상승 추세, 고점 신호 이런 것들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 결국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 지금 미국 시장인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삼전이나 SK, 뭐 현대차와 같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공부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더 다른 종목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연말까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섹터에 가장 핫한 게 뭐예요? 바이오죠? 이 바이오 섹터에서도 아직도 튀어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잡아볼 만한 종목들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지금 이제 여름이 끝나가잖아요.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8월달 동안 그리고 7월, 8월 정말 무더위에 여러분들 많이 지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자 9월 가을 추석도 있고 우리가 좀 주식으로도 수익을 내고 그리고 재밌게 대응을 하는 그런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편안한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